연인끼리 다투는 대부분의 많은 이유가 연락 문제거든요. 근데 이게 헤어질 이유냐는 아니거든요. 헤어지는 것까지 가는 것은 대화가 안 됐다는 거야. 대화가 안 되기 시작하면 끝도 없죠. 우리 다정이들이 DM이나 댓글로 물어보는 질문들이 비슷한 질문들이 있어요. 그 질문들의 답변을 좀 상세하게 하는 영상을 찍으면 어떨까 싶어서 Q&A 영상으로 좀 답변을 드리면 좋을 것 같아. 점집 애기가 질문 엄청 많이 해주세요, 아직도. 맞아. 점집 알려주세요라고 댓글이랑 DM이 하루에 10개씩 와요. 제가 이번에 최근에 6월에 또 갔다 왔잖아요. 친구들끼리 다 같이 예약을 했어요. 그래서 7명이서 같이 갔거든요. 너무 웃긴 게 제가 처음 갔을 때 남편 얼굴이 보이는데? 이러더니 이렇게 남편 얼굴을 그렸다고 했잖아요. 그때 만난 지 2주 됐는데 진짜 제 남편이 됐잖아요. 너무 신기한데 같이 간 친구들 중에 유부녀 둘이 있었어. 근데 그 유부녀 둘한테도 남편 얼굴이 보이는데 하면서 그려주셨는데 너무 똑같은 거야. 제 남편 얼굴 보셨죠? 이러면서 아저씨랑 만담을 나눴다고 하더라고. 제 차례가 돼서 이제 들어갔어. 근데 다 앉자마자 왜 또 왔어? 이러시더니 너 친구들이랑 같이 왔다며? 친구들 이름 읊어봐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띵띵이 띵띵이 이렇게 6명을 읊었어요. 근데 갑자기 띵띵이? 그 친구가 너보다 먼저 결혼했지. 둘 다 아이 생각이 있네. 근데 삼신할매가 고민하신다 야 이러시는 거예요. 근데 말씀하신 게 맞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자리를 빌어 답변을 드리면 인스타그램 채팅톡에 상단에 올려놨어요. 거기에 들어가시면 많은 정보들과 함께 점집의 상세한 정보와 금액까지 넣어두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신점은 재미로 보는 겁니다. 맹신할 것 같은 사람은 가질 말아야 돼. 남자친구랑 사귀고 있는데 연락이 잘 안 될 때가 많대요. 그래서 고민이 많으신 분이 또 질문 주셨거든요. 연인끼리 다투는 대부분의 많은 이유가 연락 문제거든요. 실제로 연락에 예민한 사람들은 진짜 그걸로 많이 다퉈요. 근데 저는 다 때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썸 타고 연애 초반에는 서로를 알아가야 되는 데이터가 많이 필요해서 눈 뜨고 눈 감을 때까지 연락하는 게 썸 타는 기간과 연애 초반이에요. 근데 그때도 연락 문제로 골치 아프게 한다라고 하면 인연이 될 수 없지. 근데 장기 연애를 하거나 결혼하고 나서는 이제 서로의 패턴도 알고 취향도 알고 깊은 내막도 알기 때문에 연락을 많이 안 할 수 있어요. 저도 이미 같이 살고 있는 현 남편과 연락을 단 한 번도 안 한 적도 있거든 물론. 그래서 서로의 데이터를 많이 쌓아야 하는 때 연락에 성실하지 않은 것으로 스트레스를 받는다면 오래갈 인연은 아니기도 하다. 근데 이게 헤어질 이유냐는 아니거든요. 헤어지는 것까지 가는 것은 대화가 안 됐다는 거야. 한쪽이 너무 연락에 집착했거나 아니면 자기 방식대로 연락을 안 하거나 결국 연락 문제 때문에 헤어지는 게 아니라 연락 문제를 잘 풀어가지 못하는 대화 때문에 헤어지는 거라고 생각해. 연락을 잘해야 된다가 정답도 아니고 연락을 잘하지 않아도 된다, 그 사람을 만날 거다 하는 것도 정답이 아니에요. 그래서 자꾸 단정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우리 다정이들이 연애 데이터를 쌓을 때 난 연락 많이 하는 사람 싫어, 연락 안 하는 사람 못 만나, 이렇게 자꾸 허들을 높이지 말고 대화가 되는 사람이 좋아요가 사실 모두의 정답이거든요. 연락 문제 아니고도 살면서 얼마나 많은 문제가 있는지 몰라. 생활 패턴 너무 다르고 식습관 너무 다르고 소비 패턴 너무 다르고 많은 다른 점들이 있기 때문에 연락 문제로 대화가 안 되기 시작하면 끝도 없죠. 가스라이팅인 듯 아닌 듯 사귀면서 약간 자존감이 떨어져요. 연애를 하면서 나의 색이 더 반짝반짝해지는 사람이 있는가 반면 점점 나다움을 잃어가고 자존감을 잃어가시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남자분이 조금 인생의 여유를 즐기고 싶어하고 여성분이 매일 매시간 열심히 살아야 돼 라는 주의로 살아요. 그러면 이 둘이 연애하면 남자분이 인생에 뒤처지는 것 같이 보이거든요. 근데 까놓고 보면 남자분이 더 꾸준하게 일하고 남자분의 연봉이 더 높을 수도 있어. 근데 악착같이 살고자 하고 무조건 자기계발하면서 책 많이 읽는 사람이 정답이야. 그렇게 살지 않으면 나태한 거야 라고 생각하는 상대가 있을 수 있어요. 왜냐면 삶을 향유하고 살아가는 방식이 다 다르거든요. 그리고 본인이 에너지를 어디에 얻는지는 외향형과 내향형도 달라요. 내향형은 혼자 있을 때 인풋에 에너지를 얻고 외향형은 사람들을 막 만나야 에너지가 생겨. 유형이 너무 달라요. 근데 상대가 잘못됐다고, 너의 방식은 틀렸다고, 너는 나태하다고 본인의 프레임대로 상대를 정의하다 보면 오래 갈 수가 없지. 제가 최근에 이혼숙녀 캠프를 봤는데 남편이 배달을 하루 종일 하셔서 월 700만 원을 버셔. 근데 와이프가 엄청 몰아붙이고 몰아세우면서 너는 볼품없어? 나 산후조리도 안 시켜줬잖아? 넌 쓰레기야. 항상 이러세요. 너만의 색이 있는데 반짝반짝함이 있는데 그걸 못 알아주는 사람이랑은 인연을 영속할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해. 내가 더 반짝반짝할 수 있게 나의 장점을 많이 봐주는 반려자가 필요해. 이 사람을 만나서 천국일 수도 있지만 누굴 만나서 지옥일 수도 있어.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뒤바뀌기 때문에 진짜 사람을 잘 만나야 된다. 그럼 혜인님은 결혼하셨는데 그렇게 좋은 분을 어떻게 알아보고 만나게 되신 거예요? 결혼할 사람은 띠용 뭔가 결혼할 사람으로 보인다라고 하는데 그 말도 맞는 것 같아요. 처음 만난 순간에 느낀 건 아니지만 우리는 만난 지 6개월 됐을 때 벌써 결혼 준비를 시작했거든요. 다정이들도 내가 어떤 사람이랑 결이 맞는지 데이터가 쌓이면 금방 의사결정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섣불리 하면 안 되겠지만 어제 저녁에 남편이랑 잠들면서 이런 말을 했어요. 이제 30이 넘고 보니까 시절 인연이라는 게 있더라고. 어른이 되고 나서 만난 인연에는 적당한 거리와 적당한 성과 존중과 기본 바탕이 되어 있어야 좋은 인연이 이어지더라고. 함께했던 시간을 소중하게 기억하고 그리고 앞으로 살아갈 날들을 응원하는 시절 인연이라고 생각해. 그래서 내 옆에 한결같이 있어주는 사람은 훨씬 더 소중하게 대해야 되는 거지. 그래서 제가 남편이랑 잠들기 전에 그런 얘기를 했다고 했잖아요. 그래, 우리가 만나오는 사람들은 너무 존중해야 되고 충분히 사랑해야 된다. 왜? 시절 인연이니까. 그런데 당신이 있어서 너무너무 고맙다 하고 잠들었어요. 왜냐면 내가 시절 인연들과 막 빛나는 삶을 살다가 언제도 그 자리에 있는 사람은 결국 사랑하는 사람, 내 가족이거든요. 부부는 절친이에요. 남자친구, 여자친구 절친이잖아. 좋은 평생 베프를 만났으면 좋겠어, 우리 다정이들도. 평소에 다이어트나 피부 관리는 어떻게 하시는지 질문이 많아요. 저는 맛있는 거 먹는 걸 너무 좋아해서 식단을 엄격하게 조절하거나 막 운동을 매일매일 하진 않아요. 근데 평소에는 일주일에 3번 이상 마일리 사이러스 다리 운동이라고 유튜브에 쳐보면 17분짜리 운동 있어요. 홈트로 해도 되니까 그거 완전 추천하고, 그리고 평소에 12시간 공복은 유지해요. 예를 들면 전날 10시까지 먹었어. 그러면 오전 10시 이후로 입에 뭘 넣는 거지. 그런 나만의 작은 소소한 루틴이 있다는 거. 혜인님 그 결혼식 때 그때 너무 예쁘게 잘 나와가지고 꼭 여쭤보고 싶었는데 제가 2부 때 머메이드 드레스를 너무 입고 싶은데 아랫뱃살이 안 들어가요. 잘 다이어트를 막 엄청 바짝 할 만큼 시간도 없고 그렇게 청첩장 돌리다 보면 계속 살이 진짜 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극단적인 다이어트가 어렵거든요. 제가 결혼할 때는 이 2가지 방법을 썼어. 나는 이거 진짜 솔직하게 말하는 건데, 첫 번째는 다이어트 한약이에요. 한 달 동안 바짝 먹으면서 한 5kg 정도를 뺐고, 근데 다이어트가 현실적으로 어렵다라고 하면 얼굴에 화장하듯이 체형도 보정 속옷으로 메이크업 해야 돼요. 제가 창업했던 바디코라는 브랜드가 맨 처음에 특허를 등록하고 첫 제품이 골반거들이었어요. 그래서 머메이드 드레스 너무 부담스러운데 어떻게 할까 하다가 우리 바디코를 입었죠. 입을 때, 옷 갈아입을 때 드레스를 입는 걸 도와주는 이모님들이 비포 애프터가 확실하니까 깜짝 놀라서 우리 신부님들한테 추천해준다고 10장씩 사가셨어요. 우리 다정이들이 얼마나 좋았길래 좋다는 거야? 라고 궁금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 그래서 즉흥으로 20년 경력이 있었던 드레스 이모도 놀라게 했던 그 라인을 만들어주는 에어쇼 골반거들의 할인 링크를 좀 달아드릴까봐 10,000원대에 구매할 수 있게 내가 만들어가지고 우리 다정이들이 경험해보면 어떨까. 저는 그걸 오늘도 입었는데 팬티처럼 입기도 하고 생리대 부착도 되거든요. 그래서 그냥 평소에 청바지 위에 입어도 되고 원피스에 속바지처럼 입어도 된다. 한 2장 쟁여놓고 입어보시면 너 살 빠졌어? 너 라인 예쁘다 라는 소리를 들을 거야. 그래서 한두 달 됐을 것 같은데 제가 사무실에서 설거지하고 있는데 팀원이 뒷모습을 찍어도 되냐는 거야. 이렇게 뒷모습을 찍어줬는데 내가 생각해도 너무 라인이 예쁘더라고. 그러니까 보통 불편하면 제가 팬티처럼 입으라고 말을 안 할 것 같아. 근데 너무 편하니까 정 사이즈여도 좋은데 한 사이즈 높게 사서 팬티처럼 속바지처럼 입는 것도 완전 추천. 엄청 편해요 진짜. 내가 이렇게 실컷 자랑하면 뭐해, 그치? 원래 이게 정가가 4만 원이 넘는데 엄청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는 링크를 넣어드리겠습니다. 너무 무리한 다이어트 하지 말고 우리 다정이들도 팬티처럼 속바지처럼 거들처럼 경험해봤으면 좋겠어. 꼭 사서 입어봐, 피디님. 완전 강추라니까? 할인 코드는 더보기란에 있어요.